두타스테리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아보다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 탈모약은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탈모 치료제로 승인이 됐던 아보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두타스테리드는 성분의 명칭이며 아보다트는 약품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1993년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줄여서 GSK라는 제약회사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이후 미국 FDA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후 2001년부터 아보다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했습니다. 이전에 1968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지사가 있었고 GSK 한국지사는 2006년 국내에서 두타스테리드 성분을 탈모 치료로 임상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2009년 한국식약청에서 세계 최초로 두타스테리드는 탈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약들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고 그 후 한국 시약청에 허가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이 한국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아보다트가 신약으로 허가받는 과정은 여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의 승인 이후 탈모약으로 처음 판매가 시작됐을 때는 미국 FDA에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항상 먼저 언급돼 복용을 꺼려했으며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아보다트가 탈모 치료제로서 FDA 승인에 GSK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탈모 치료제로서의 전립선 암 발생을 비롯한 부작용 위험 때문입니다. 프로페시아도 피나스테리드에서 전립선 암과 여러 부작용에 문제가 있었지만 1997년 1월 1mg 용량 복용으로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보다트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난 2014년 미국 뇌과학회지 발표 논문에 의하면 아보다트를 복용해도 전립선 암 발생 위험을 23% 정도 낮춘다고 발표가 됐으며 FDA의 승인이 안 된 것에 대한 반박하는 증거가 나왔지만 전립선 암 환자 발생과 임상실험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FDA 승인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GSK에서는 이미 한국, 일본, 유럽 등등 여러 나라에서 두타스테리드의 판매 수요가 많이 있으며 GSK는 특히 일본에서 마케팅을 통해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인 후생성에서 2015년 정식 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에 정식적인 판매가 이루어졌고 출시 한 달 만에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한 후 2017년 11월경에는 프로페시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 후 현재까지도 일본 탈모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FDA 승인이 안 났다는 이유로 두타스테리드가 여타 탈모 치료제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보다트를 복용 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아보다트는 연질 캡슐형 알약이기 때문에 쪼개거나 씹어서 드실 수 없습니다. 이어서 여성, 18세 미만의 소아, 아보다트에 있는 성분과 5알파 환연요소 억제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남성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잔류량이 크거나 중증 요류 감소가 나타나는 환자, 간 장애 환자, 강력한 CYP3A4 억제제와 같이 복용 시 문제가 됩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 기준 부작용으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위약 대조 이상 임상 시험에서 투여 6개월 동안 나타난 이상 반응의 빈도는 위약은 두통이 3%, 위장관 불쾌감 및 통증 0%, 발기 기능 장애 3%, 성욕 감소 1%, 두타스테리드 0.5mg은 두통이 6%, 위장관 불쾌감 및 통증 3%, 발기 기능 장애 5%, 성욕 감소 2에서 4%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2004년, 2009년 두 번의 심사를 거쳤는데 새로 확인된 것들을 설명드리자면 여드름, 피부 건성, 시각 이상, 지방간, 갈증, 소변 이상, 혈뇨, 정액 이상, 위암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의할 건 전립선 비대증 하부요관 증상이 전립선 암을 포함한 다른 비뇨기계 질환이 있는지와 전립선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의해야 하며 약을 복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헌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부전증, 즉 심장 질환이 있는 분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량 투여 시 임상 시험에서는 추가적으로 나타난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약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며 과량 투여의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이 약의 방감기가 긴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조요법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탈모 치료 효과는 탈모인이라면 익히 아시는 DHT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보다트와 프로페시아는 다른 점 없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아보다트와 프로페시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추리하자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탈모를 일으키는 DHT는 1형과 2형이 나눠지는데 피나스테리드는 DHT 2형만을 차단하는 것에 반해 두타스테리드는 1형과 2형을 함께 차단하여 두타스테리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감기입니다. 피나스테리드의 반감기는 복용 후 약
1에서 3일이면 어느 정도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비해 두타스트리드의 반감기는 매우 길어서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후 피나스트리드는 복용을 멈추면 부작용도 멈추는 반면 두타스트리드는 약을 끊어도 부작용이 몇 개월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두타스트리드는 약을 끊어도 효과가 몇 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두타스트리드를 2, 3일에 한 번 복용하기도 합니다. 아보다트를 처방받으러 왔는데 처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각각 의사마다 처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사마다 견해, 신뢰 혹은 환자의 탈모 진행 상황,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황의 안정성에 따라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둘 중 판단에 따라 처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보다트에 신뢰도가 적은 의사들은 프로페시아만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처방 경로는 현행법상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를 제외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제44조, 제50조에서 말하고 있으며 탈모 치료를 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 후 아보다트를 처방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지역별 성지라고 불리는 약국을 찾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보단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진단과 상담, 그리고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설명받고 약품별 장단점에 따른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전문의약품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식약처에서 성인 남성의 안드로겐 남성형 탈모 치료의 효능에 대해 승인을 받은 아보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 상식을 전달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대담호 회원 여러분들 모두 등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대담호TV였습니다.